같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면은 담배 연기가 이렇게 담배가 타면서 연기가 쭉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담배 연기가 다시 거두어서 담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기체가 돼서 이렇게 공기중으로 흘러가는 그 담배 연기가 다시 거슬러서 뒤로 이렇게 해서 담배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커피를 엎질렀는데 그 엎질러진 커피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잔 속으로 모여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시간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리학에 쓰는 용어인데 시간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쪽으로 갈수록 저쪽으로 갈 수 있지만 시간의 화살만큼은 항상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만 흐른답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가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특히 화엄사상은 그게 거꾸로도 되고 바로도 되고 옆으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갖다가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시간성이 거꾸로도 흐를 수 있고 바로도 흐를 수 있고 옆으로도 흐를 수 있고 위아래로 다 흐를 수 있답니다. 생각한 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인데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화엄 진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이 2015년 8월 28일이든 30일이든 그게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인 거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거사님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하신 분이시네 싶더라고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우리가 약속일 뿐이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2015년 8월 28일이라고 하든 29일이라고 하든 30일이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엄의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진거사님 화엄의 세계, 왜 무진이라는 이름이 화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다 없을 문자 다 진짜 무진장이라는 말이 그 화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무진거사님은 정말 무진의 세계에서 이렇게 법연의 즐거움을 맛보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주어진 약속대로만 살려고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전혀 반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 2015년 8월 28일이니까, 왜냐면 우리 무진거사님 말씀대로 8월 28일이니까 내일 8월 17일이 돼도 되고, 모레 8월 16일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만큼 우리는 멋진 세계에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치우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왜 오늘은 28일인데 왜 30일이라고 하느냐, 왜 오늘 30일에 28일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신거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분이세요.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다음에는 너무 그거 얽매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식사 기도문 할 때 끝에 가서 마하바냐바라미를 마하바라바라미를 항상 넣습니다. 왜? 부처님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일 뿐이거든요. 약속일 뿐이지 그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세계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새벽 편지 쓰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편지 말고 어제 새벽 편지입니다. 새벽 편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1일이네. 존중 정독은 241인데 존중 정독은 문의됩니다. 뭘 존중 정독은 이게 금강경 제1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존중할 만한 가르침이며 다른 가르침에게 존중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입니다.
사실 존중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워낙 우리말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존중이 뭐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존중이겠지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읽어보니까 글을 쓰면서 보니까 존중의 의미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리스펙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스펙트.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하다는 뜻인데 사람의 장점 등에 대하여 존경하고 경외하는 뜻인 것입니다. 윗사람에 대한 경의와 걱정으로서 디퍼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디퍼런스, 존중이라는 말을 디퍼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중력이나 높이 평가될 뜻으로 이스팀이나 리가드를 쓰기도 합니다. 훌륭하다, 멋지다, 놀랍다고 표현할 때 admiration이라고도 하고 adoration이라고도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숭배의 뜻을 담아가지고 reverence라고도 하고 venerate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중국어로는 뭐는 존중이라고 합니다. 쭌종이라고 하고요. 일본어는 손초 맞죠? 네, 손초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는 존중을 자국의 말로 읽을 뿐 의미는 우리말의 존중과 같습니다. 존중의 한자는 다 아시다시피 높을 존자에 무거울 중자지요. 높음은 위로 올림이고 무거움은 아래로 내림입니다. 위로 올림과 아래로 내림 이 두 단어가 묶여 또 다른 단어를 뜻을 만들 때 언어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움직시가 모여 움직시는 동사를 움직시라고 해요. 우리 순수한 말로 움직시가 모여 포괄 움직시가 되는 예는 많지요. 나들이나 나들목이 나들이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가는 것. 나들목은 나가고 들어가는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요. 나들이나 나들목이 대표적이지만 오르내림이 있고 오감이 있으며 동정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묶어서 두 가지 동사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동사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간자가 있습니다. 사이에 우리는 반을 많이 씁니다. 사이간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어의 인터도 사이입니다. 영어 인터, 내셔널,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가를 갖다가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인터내셔널이 됩니다. 또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것이 대륙을 얘기하는데 대륙을 얘기하는데 서울에 가면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 대륙과 대륙의 사이 어떤 그런 사이죠. 대륙과 대륙 사이 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국제간도 되지만 대륙 간의 어떤 그런 호텔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고요. 시각과 시각 사이가 뭐죠? 시간입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가 바로 빔과 빔 사이가 공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무진거사님은 시각과 시각 사이를 얘기하는데 그 시각과 시각 사이가 좀 안 맞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니까 시각이라고 할 때 세계각자고 시간이라고 할 때 사이간자이기 때문에 시각과 시간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인터내셔널이고 만남과 만남 사이가 인터뷰죠. 우리 인터뷰한다고 할 때 만나서 그냥 대화 나누는 겁니다. 인터뷰 대화하는 거 같지만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 나누는 게 인터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면 뭐 꼭 인터뷰하면은 방송이나 잡지사나 그래서 어떤 취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인터뷰라고 보지만 모든 게 우리는 인터뷰 속에서 합니다. 저거 이렇게 법회 거사님하고 이렇게 만져서 얘기를 하면 우리 둘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면 그게 인터뷰지 다른 인터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뷰라고 하는 게 보이다 뜻이니까 뷰와 뷰 사이니까 인터뷰예요. 뷰와 뷰 사이. 보살금트로 위로 높임과 아래로 당김, 그 존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생명 중에서 사람은 생각의 세계를 말로 주고받고 문자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서는 근대 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엄 촌수기 박사를 초빙하여 강의라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 많은 생명 중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정말 어떤 데는 너무너무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대견스러워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개는 후후후 이거 지어줘요. 근데 걔네들이 짖는 게 또 다릅니다. 그 짖는 것을 따라가지고 야 지금 두려우니까 무서운 천적이 나타났으니까 나오지 마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후후 뭐 이거 짖어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주인이 왔어 라고 할 때 자기네들은 다 알아들어요. 주인이 왔어. 낯선 사람이 왔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걔네들은 전 세계 모든 개들이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한국에서 다 태어난 개나 저 미국에서 다 태어난 개나 서로 만나면 자기네 쓰는 언어가 똑같습니다.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라동 쌍둥이인데 태어나자마자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되고 한 사람은 저기 중국으로 입양되면 중국에 입양된 아이는 그날부터 한 살이 되면 벌써 중국어를 조금씩 운을 띄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똑같은 일라동 쌍둥이인데도 미국어로다가 영어로다가 입을 빡빡 띄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에 따라서 언어를 달리합니다. 문화에 따라 언어를 달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언어 문화는 문화가 중요한데 그 문화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전달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바벨탑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인간에게 그냥 대단한 것처럼 막 하면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겠다고 그러니까 저 바벨탑 쌓게 된 하나님의 생각이 문제가 생기거든. 자기가 도전을 받게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언어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전 세계 모든 생명이 다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원래 질투하시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저놈도 알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걸 쟤도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전지전능했는데 저는 저 인간들 전지전능은 안 되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을 갖다가 언어를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 불교 얘기가 아니고 서양에서 내오는 그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학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전 세계 모든 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원 랭귀지, 모노 랭귀지를 쓰게 만들 거예요. 아마. 모노 랭귀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게 만들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의해가지고 다시 좌절돼가지고 미국 사람 미국어 쓰고 스페인은 스페인어 쓰고 독일은 독일어 쓰고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쓰고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쓰고 그리고 인도는 힌디어를 쓰고 중국은 차이나어를 쓰고 우리는 우리말을 쓰고 일본은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부 갈라놨답니다. 지금 저는 물론 안 믿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언어학을 할 공부에 꼭 나오는 말입니다. 노엄 촘스키 박사의 언어학이론은 한마디로 변형생성 문법. 혹시 여러분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문법을 가지고 굉장히 이게 무슨 문법이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제 이 카톡에서 그룹 카톡에 저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언어학을 했지만은 이렇게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요 한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준 사람이 제가 처음이랍니다. 너무 어렵게만 푸니까.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를 좀 줄여서 얘기하면 변형 문법이 또는 생성 문법이죠. 인간의 언어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동물의 언어나 곤충 언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가 뻥뻥뻥 짖는 거에서 왈왈왈 짖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라든가 매미가 우는 소리에서 우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변형시키고 생성시켰을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지금 호모사피엔스 말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가지고 20만 년 전,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의 언어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냥 동물처럼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서로 띠띠띠 주면서 통하는 것 뿐이지 다양한 어떤 언어를 구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들의 언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 생식 본능, 휴식 본능, 교류 본능 등
본능에 따라 소통하는 말은 있지만 개들이 삶을 이야기하고 철학과 역사를 논하며 종교의 믿음과 사상의 깊이 문화를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개들은 그게 없습니다. 사람은 가능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사상을 얘기할 수 있고, 문화를 얘기할 수 있고, 역사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변형생성문법의 변형은 응용의 뜻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변형이라는 말이 불교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변형이며 무엇으로부터의 응용입니까? 타생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타생문법이라는 말을 많습니다. 요즘은 바로 그것입니다. 타생이 응용이 하는 표현도 바로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형을 불교의 삼신설로 보면은 법신구를 뿌리줄, 근간이라는 말은 함표기고 우리는 뿌리줄기죠. 뿌리줄기로 해서 보신물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화신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말 역시 표현에 끊김이 생기고 포괄적이 못하다 보니까 묶어서 음화신이라고 할 말을 씁니다. 음화신. 우리 음화신이라는 말을 쓰거든. 금강경 맨 마지막에 하면 음화기신분이 나옵니다. 역시 그런 의미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으세요. 아셨죠? 나중에 스님 무슨 어려운 말 쓰더라는데 그런 말이야? 라고 한번 애들한테 물으면 애들이 스님 그 똑똑하네 라고 할 거예요. 공동 스님 똑똑한 거 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단순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 언어가 생긴 지가 얼마쯤 될까요? 컴퓨터 언어가 생긴 지가. 왜냐하면 컴퓨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더라도 불과 100년이 안 될 것인데 아주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적어도 컴퓨터라고 하는 언어가 생기게 된 것은 100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처음 들어온 것이 1900 몇 년도에 들어왔죠? 1900 몇 년도? 40년 찍었었거든요. 그렇죠. 80년도에 처음 들어온 것은 59년도인가 69년도에 들었으니까 5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생긴 것은 1940년대에 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잡아도 70년대까지는 안 됐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거사님 얘기했듯이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거는 1980년대니까 지금 키케가 3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가장 일반적인 용어였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어를 바뀌진 않았죠. 전 세계 언어의 25% 차지합니다. 저는 제가 줄여 잡은 것이고요. 어떤 학설에 보니까 전 세계 50%가 다 컴퓨터 용어랍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절반이 다 컴퓨터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언어가 됐으니까 이것도 변형되고 생성된 문법이죠. 컴퓨터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못 읽는 언어들이 많아요. 이렇게 형용했어요. 몇 살짜 이렇게 꺾은 거. 그래서 보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거기 다른 언어가 있다는 이모티콘 언어가 따로 있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긋고 밑에 좀 두 개 보면 유가 내가 유유라면 그것도 무슨 뜻이 되고 이렇게 한대요. 요즘은 키읔자 세 개, 키읔, 그냥 크크크 하면 되고 이런 나라에 또 키읔자 몇 개 쓰면 흐흐 이렇게도 되고 그런데 그것처럼 변형된 그리고 생성된 그런 문법을 가지고서 요즘은 언어를 얘기합니다. 요즘 꼬마들 한 4-5살만 돼도 우리가 걔네들 언어를 못 읽습니다. 걔네들이 쓰는 그 스마트폰의 언어를 우리는 못 읽으니 걔네들 통합니다. 그게 변형, 생성 문법입니다. 변형되고 생성되고 한 문법이죠. 컴퓨터 문법이 100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토록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놀랄 문자입니다. 컴퓨터 언어에서 인터넷 언어가 파생하고 인터넷 언어에서 스마트폰 언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어는 변형되고 파생되고 생성되어 나갑니다. 노엄 촘스키 박사의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어렵냐고 합니다. 그럼 문법이 이렇게 어렵네요. 사실 간단한데 말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패턴을 따라 파생된 언어가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응용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늘어나는 게 변형이고 또한 생성입니다. 노엄 촘스키 박사의
변형이라는 게 보면 한문도 영어로 되죠. 트랜스포메이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폼하게는 어떤 형태잖아요. 포메이션은 어떤 형태의 대가적인 형용사가 되는데, 앞에다가 IN을 들어가지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정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 뭐 안내 이런 게 되는데, 인포메이션, 인 대신 트랜스를 갖다 놓게 되면 바뀌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얘기한다면 어떤 형태의 그걸 소개하는 그게 된다고 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갖다가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이라는 게 뭐예요? 생성이라고 하는 제네레이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뜻이죠. 어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말이 세대라는 말도 있어요. 세대. 그래서 뭐 지금 2G 그러면 2 제네레이터 그러면 뭐 이 핸드폰도 뭐 2G니 3G니 4G니 이건 뭐 5G니 이런 얘기 씁니다. 제네레이터라고 제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머라고 하는 문법에서 어떤 것이 파생되고 변형되고 점점 생겨나는 걸 갖다가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노홍첨숙이라고 이름 한마디만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고 입력해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야 노홍첨숙이가 누구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바로 우리 할머니 너무 멋져!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노홍첨숙의 1928년생이 나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1928년생이면 지금 해봐야 뭐 80한 이고여든 우리나라에 그렇게 안 되셨는데 살아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언어 띄움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발음말을 잘해요. 아주 그 야권에 있어가지고 야당 쪽에 해가지고 그 정부에 대해서 발음말을 아주 정말 잘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말 한 번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에게 발음말을 탁탁 이거 잘 보내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유명해져가지고 한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됐죠? 판금이 됐습니다. 이 책 못 파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하는 걸 다 풀어놨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에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모르시죠? 그런 거예요. 판매 금지까지 시켰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발음을 탁탁탁탁 되니까 이게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는 그래서 봐줍니다. 지금 봐주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판금시켰었죠. 노홍첨숙이 왜 유명하겠습니까? 그냥 언어학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언어학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그런 발음말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정해낸 사람이에요. 저도 알고 누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꽥꽥꽥꽥 하는 데서 언어가 생긴 거. 하는 거 엄마에서부터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 아주 간단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노홍첨숙이 돼서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보세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고찰합니다. 제가 혀가 좀 짧아서 그 사람 혀 짧은 소리를 하되 제가 이를 뽑았더니 말이 새네요.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목이 갔네 갔어. 홍영의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 큰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법문하시다가 벌써 뭐 3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86년도에 법문할 때구나. 법문하신 게 30년도 됐는데 대학에서 법문하시는데 뭘 하세요? 땡큐 그랬어요. 땡큐 하는데 큐 하는데 큐가 빠져버린 거예요. 땡큐 하는데 큐자 큐가 나가잖아요. 땡큐 아이고 이가 빠져버렸네. 그 다음부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틀니가 있을 때에는 말이 됐는데 땡큐까지 됐는데 틀니가 싹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시제하고 얼른 뛰어나가지고 그 튀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법상에서 안녕하면 떨어졌으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물에다 헹궈가지고 다시 이걸 끼워드리고 그때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요 이 하나만 없어도, 아니 이 틀 전체가 아니라 이 하나만 빠져도 말이 셉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다른 기관이 동물들에 비해서 매우 발달된 구조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낼 때는 적어도 10가지 기관이 갖추어져야만 원하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코 안에 비강, 이 비강, 이 코 안에가 뭐가 들어있으면 제 소리를 못 냅니다. 코가 꽉 막혀 있잖아요. 겨울에 감기 기운 돼가지고 코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풀어도 막혀 있으면 제 소리가 안 납니다. 콧물이 질질 나도 안 나지만 문제가 있으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건 비강이고, 두 번째가 입술입니다. 입술이 만약에 없으면 소리 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치과에 가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이 치료할 때 여기 입술이라든가 다 이렇게 마취를 합니다. 마취가 안 풀렸어요. 근데 안 풀린 상태에서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이상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남의 살 같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제 소리가 안 나죠, 잘. 그렇죠? 이건 지구에서도 안 나는 거예요. 제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동물 소리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요것처럼 먹는 기관 하나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 12시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투스, 그러니까 이가 빠져도 안 되고, 입술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입 안이나 누가, 입 안에가 뭐가 헐었거나, 혀를 깨물어, 볼을 깨물거나 해도 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입천장이 있고 열입천장인데 그걸 한문을 경국에 연구해 냅니다. 세입천장, 열입천장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몸 자체가 너무 정교한 컴퓨터거든요. 이렇게 정교한 컴퓨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멋진 그런 기공사인지 모르겠는데 멋진 아주 장인이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도 멋진 장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한 컴퓨터로다가 컴퓨터 표현은 안 돼요.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1초 동안에 우리의 뇌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뇌가 1초 동안에 똑딱한 그 1세컨 1초 동안에 얼마를 처리하냐면 2천억 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2천억 개입니다. 그런데 2천억 개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끽해봐야 그것의 1억분의 1. 1억분의 1이면 얼마야? 2,000개 정도 겨우 알까 말까 하답니다. 2천억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겨우 2,000개 정도 하면 잘 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두뇌는 아주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써먹지 못하는 그 2천억 개를 다 써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처님도 다 못 써먹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못 써먹죠. 우리 2,000개 중에서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2배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머리가 아주 둔해가지고 이 2배도 기억을 못하는데 2,000개 정도 처리하면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아마 2,000개에서는 조금 넘어 2,200개 처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2개. 그 다음에 목젖이 없으면 목젖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목젖이 만약에 부어서는 안 됩니다. 후두, 성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제대로 된 언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는 비슷합니다. 생기가 비슷하지만 성대의 깊이와 후두의 어떤 그 노임과 목젖이 어디쯤 있느냐, 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입 안에 그 결국에다가 연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들은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건 되는데 우리 밥 먹었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랑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개들, 침팬지는요. 죽었다 깨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해, 나 믿어도 돼. 내가 평생 당신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그런 말을 아내에게 할 수 있고 남편에게 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침팬지 못합니다. 인간의 언어가 다양한 만큼 탈선우주도 매우 정교합니다. 탈선우주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언어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그런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도 영어를 모르면 미국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기능이 앞에 10가지 그런 모든 기능이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중국 사람 만나서 중국어 못하면 중국말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하더라도 언어의 처리 장치인 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내 모든 입안의 모든 기능이 다 갖춰져 있어도 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가 완벽해야 돼요. 우리 몸 전체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완벽해요. 완벽한데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탁 쳤어요. 나도 모르게 탁 쳤어요. 그러면 발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전화하다가 그래 뭐 어떻게 하다가 딴 얘기가 참 아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얘기하는 그 전화로 타고 있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아야라는 소리가 본능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밥 먹었니 뭐 사랑이 이런 언어보다 더 본능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뇌 속에서는 아픈 걸 먼저 인지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머리가 명석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든 기관이 가장 다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 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 혈관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내 모세 혈관은 사람들 다 기독교 예수님과 관련된 그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아니고 아주 가늘 모자에, 털 모자에다가 간세 쪄서가지고 모세가 아주 큰 털이라는 얘기죠. 머리카락이 얼마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밀쯤 되는지 아시죠? 머리카락은 100만 분의 1mm입니다. 100만 분의 1mm, 100만 분의 1mm가 아니라 100만 분의 1mm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 혈관이라는 굉장히 가늘한 겁니다. 가는데 그 모세 혈관이 아주 가는 그게 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만 배 작은 거예요. 수십만 배가 더 가는 건데도 그 모세 혈관 하나 피가 딱 막혀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피가 막혔는데, 혈관이 막혔는데,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는 것 하나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부처님 존중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정교 존중력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는 정말 존중합니다. 스님 법문 멋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낼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아빠 사랑해라고 하는 그 딸내미의, 아들내미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 말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들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는 저희 지방에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30년 지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71살인데 그래서 어제 낮에 기도도 못하고 잠깐 우리 버사에 다 내려가가지고 다 걱정을 아멘